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대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전강 후약 장세였다면 오늘은 반대로 조금이지만 장 초반 대비 저점을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코스피가 1% 미만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2,428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6만 원 아랫단에서 거래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계속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요, 장 초반에 이렇게 180포인트까지 내렸다가 현재는 793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1.05%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1,200종목 넘는 하락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400억 가까이 덜어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대형주에서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전업종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반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1위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 수급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하면서 94억 원대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기관이 600억 원대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 매수 1위는 범한퓨얼셀,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종목인데 10% 넘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도 종목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종목은 하이딥입니다. 지난 5월에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오늘 2개의 증권사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는 리포트가 함께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 바로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1,9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갤럭시 워치 4와 5에 터치 IC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센서와 디스플레이 간의 간섭 현상을 막아주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 갤럭시에 독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같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는 스마트워치에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3,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힌트와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종목 상담으로는 여러분과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유한 종목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오늘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계속 안 좋네요. 맞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위축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는 시장이 또 반등을 잠깐 하나 했잖아요. 네. 반짝하다가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걸 보면 어제 같은 경우가 그냥 데드캣 바운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수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가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한 차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이격도상 95 이하로 지금 내려와주고 있는 침체권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동안 뭐 시장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격상 이제 95 침체권에 올 때마다 항상 기술적 반등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 오늘장이든 둘 중 하루 정도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수준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뭐 이제부터 다시 반등을 하나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임수와 같은 이 반짝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언제까지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당분간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어느 타이밍이 이제부터는 조금은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한 3가지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지금 현재 시장에 위축감을 주고 있는 요소는 역시나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영국의 영란은행에서도 기준금리, 금리 긴축에 대한 이런 동참하는 그런 행렬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미국의 경기지표 둔화 우려감들이 시장에 계속 하방 압력을 넣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에 섞인 이야기들을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정점이다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는 타이밍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일 반대 매매 물량들이 예상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신용잔고 자체도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 장전 예상 체결 지수에서 체결 종목들의 흐름을 볼 때 반대 매매 종목들이 출회되는 종목들이 좀 줄어드는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약세 전환해주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3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과 수급을 꾸준히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변화가 있을 때 좀 매매 전략을 바꿔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태우 전문가께 한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요청드려봤고요.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서 11시 구간 지나오면서 그래도 상승불 켜는 섹터가 많아지고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전장 핫한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범한 퓨얼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희망밴드 상단인 4만 원의 공모가액이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조금 부진한 흐름이어서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SE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관련주의 장 초반에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또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30%가량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한 주 동안에 천연가스 가격이 42% 폭등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코덱스 골드 선물이 또 검색어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자산 쪽에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은 마이너스 6%의 수익률을 내다가 최근 한 달 동안에 2.42%의 지금 상승 전환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가 현재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을 짚어줬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종목을 이태우 전문가에게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텐데요. 먼저 10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주도 있고 금 네. 관련 ETF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네. 지금 원숭이 두창 섹터가 아하. 10시쯤부터 굉장히 빠르게 맞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역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게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들이 지금 10시부터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역시 시장이 흔들릴 때는 테마주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려산업이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눌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당 테마를 같이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산업 오늘 사료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함께 투자자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O F님, 오늘은 느긋하게 구경꾼 모드다. 돈 지키는 길. 요즘 관망하시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 그럼 그렇지. 오늘 내 인생 처음으로 점상을 한번 먹나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인생의 점상 한번 먹기 힘들죠. 확률 희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했어야지 라고까지도 하셨는데요. 오늘 또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인플레 관련주들이 확실히 네, 좀 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사료 섹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선 이 댓글들을 보니까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앞서도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일단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곳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저점 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히 좀 하방을 잡아주는 타이밍에 진입을 하는 게 낫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관망하는 자세 유지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긍정의 마인드 꼭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산업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 관련 테마가 장 초반에 이슈화되면서 또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이제 밀 작황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빵 생산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관련 테마들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고려산업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인플레 테마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게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완연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인플레 섹터가 더욱더 올라갈까 또는 재건 섹터가 올라갈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볼 때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은 재건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 최근의 인플레 테마들이 상승을 보여주는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고려산업 차트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제 시가가 20%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소폭 상승을 보여주다가 바로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당 테마는 지금은 철저히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또 손이 빠르신 분들 위주로만 철저히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있을 종목 상담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지금 화면 하단을 바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링크 클릭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반드시 남겨주셔야 할 3가지 있습니다. 매수한 가격,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이 링크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 루트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률 리뷰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조광 ILI 지난 5월 10일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13,700원 오늘 아침에 경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5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태우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신공영과 원익머티리얼즈, 비나텍이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사람인 HR과 푸드나무도 19%와 18%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주에 다시 네. 한번 나와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네. 이 종목 때문에. 조광 ILI. 네. 조광 IRI가 오늘까지 또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투자자분들께 조금 심심치 않은 좀 네.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나름 다행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 ILI는 사실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갑자기 맞습니다. 간 건데 혹시 알고 제시를 해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무상증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고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이제 내부자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알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조광 IRI를 매수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이제 이틀 전이었죠. 시간외에 1대5 무상증자 소식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또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항상 그 이후에 또 질문 받은 부분은 그럼 혹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뭐 매매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자면은 사실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를 이제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잉여금 자체가 우량하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재무 건전성이 우량한 기업만이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데 특히나 뭐 조광 IRI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순자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재무 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올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도 무상증자를 맛볼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조광 IRI 차트를 보면서 또 지금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전일 이제 시초부터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현재 시초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장량이 50만 주 밑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날까지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시초에 약 18%가량 급등을 한 이후에 뭐 장중에 또 29% 거의 상한가에 안착한 흐름도 한 차례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일부 차익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향 자체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에 너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공구음원이 또 전일 또 약세 흐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광 IRI 같은 경우도 오늘 완벽하게 상한가에 지금 안착하지는 못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선 혹시라도 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꼭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온 종목은 권리락 이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좀 권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반매도하고 잔량은 권리락 이전에 전부 다 수익 실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 요즘 보면 거의 뭐 양궁 같습니다. 백발백중 느낌인데 오늘도 수익률 많이 안겨주셨고 조광 ILI 어제 점상 기록한 후에 오늘도 초강세 보입니다. 24% 상승하면서 13,300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일단 수익 보신 분들은 반매도 하고 남은 잔량으로는 권리락 전까지 들고 가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종목도 수익률 하나 더 봐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국제유가 도 시장의 우려감들을 많이 뭐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SOE를 제가 또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종목 역시나 정유주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런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엑스모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너무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생산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엑스모빌 측에서 우리는 코로나 때 손해를 보면서도 공급을 늘렸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산을 늘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청을 할 거면은 규제를 좀 완화하든지 규제를 해주던지라는 이런 뉘앙스를 또 풍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앞으로 뭐 기업의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또 가해질 거다라는 우려감 자체도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이런 상승 압력으로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다 보니까 정유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E를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투자 관점에 따라서 홀딩 또는 수익 실현 이 전략을 다르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장기적인 투자자의 성향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13만 원을 또 상향하면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해당 목표가까지는 잘 홀딩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리뷰 AS는 S51까지 해주셨습니다. 13만 원, 장기적으로는 홀딩 가능하다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인데요.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사셨는지는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투자 병법 1대1로 파헤쳐 볼게요.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채팅방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남겨주셔야 할 세 가지 있습니다. 매수한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사연이라든지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요, 종목의 이름이나 비중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께 다시 링크를 전송해 드릴 테니까 역시나 그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이 모여있는 채팅방 함께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 만나봅니다. 새해 대박나자 님입니다.
센트럴 모텍 말씀하셨고 매수가 29,000원, 비중은 5%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비중은 부담이 되지 않으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의 영업 중단으로 계속 폭락했다고 지금은 반토막 이상 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또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 12,750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사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매수 가격을 고려해 보면은 거의 한 130%는 이제 상승을 해야지 이제 본전에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앞서 뭐 조강 IRI라든지 뭐 S-오일 다른 뭐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보면은 항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장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도 결국에 기업이 지금 어떤 시장 여파로 인해서 흔들릴지언정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영향으로 오히려 떨어지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 실적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저평가 국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가시화되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주는 말 그대로 해당 테마에 대한 이슈화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보고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앞서 질문을 주셨는데 센트럴 모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의 상장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장의 이제 영업 중단 소식은 악재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해당 테마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뭐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10만 대 가량의 전기차 이제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은 했지만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어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의미 없는 손절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관망하시면서 내 투자 성향 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신 다음에 지금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실 때마다 조금씩 그 비중이 5%이긴 하지만 그 비중에서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이 공략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꼭 이런 투자 조금 지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도 손절도 일단은 아니다라는 말씀,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종목은 실적에 결국 수렴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텍 종목 말씀하셨고 12,988원의 매수가 갖고 계십니다. 20% 비중이고요. 와, 1년째 가지고 있어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까지 남겨주신 이은정님입니다. 자, 드림텍 오늘 주가 확인해보면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주당 약 3,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신데요. 1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작년에 매수하셔서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많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지루한데 그래도 한번 차트를 바로 보면은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 대비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제 11,200원 부근 그리고 하단 구간은 약 9,500원에서 9,600원 사이 부근을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또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기업에 우량한 기업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는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금액까지 이제 상승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는 11,500원 부근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이고요. 지금 비중 자체도 2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으로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만 대응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하단 구간을 돌파해주는 타이밍에 재매수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재 박스권 하단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단 돌파를 노리고 상단 돌파를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2,5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 그리고 이제 본전권에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림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펀더멘털은 나쁘게 보지 않으셨는데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 12,500원 선에서 조금 정리하고 또 매수가 부근에서도 정리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코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남겨주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QR코드 찍는 방법 이외에도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활발한 종목 상담방으로 가봅니다. 네, 이번 분은 믿고 있다 님입니다. 서현 탑메탈 종목 말씀하셨고요. 8,440원의 비중은 12%입니다. 도와주세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네, 믿고 있다 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현 탑메탈 역시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건설 기계 이쪽인데요. 오늘 약간 눌리네요. 7,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손실 구간이십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상한가 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날 조금 추격 매수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미 급등 시에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재료가 너무 좋다, 기업적인 가치가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도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제 서현 탑메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에 상승한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833억인데 유통 비율 자체도 한 60% 수준입니다. 좀 가볍다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끌고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시가총액 800억대 수준의 기업이 현재 매출은 1,500억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발생을 시켰고요. 유보율과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유보율 자체가 1,170%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65% 이하로 상대적으로 이 기업 현재 평가받고 있는 수준 대비해서는 양호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급등 시에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에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 4월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6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해당 구간에서 제가 최근 강조드렸던 하방 경직 이후에 121선을 돌파해주는 또 이 돌파 시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량 자체, 매물 자체는 상당 구간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나 시장 영향에 의한 좀 조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지난 상한가에 안착했을 때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해당 7,000원 부분을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번 더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12%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금액 부근에 왔을 때는 비중 절반은 줄여놓으시고 이 왜 줄여놓으셔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이 지난 2021년 9월, 10월, 11월경에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축소를 해놓으시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실 때는 9,400원 수준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9,4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서현 탑메탈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네, 다음 분은 주주님이라는 닉네임 가진 분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7,600원의 매수가 적어주셨고요.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하면서 역시 유유하셨는데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오늘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고요. 최근에 신저가가 좀 계속 나오네요. 오늘 5,260원에 거래되는 상황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분 손실도 큰데요, 전문가님. 네. 손절을 하는 게 맞나요?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손절을 해야 될 거였으면 진지게 하셨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자체도 이제 차트를 보면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데 차트상에 제가 선 하나 좀 그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선가대 6,300원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켜주던 구간이 7,300원인 것을 이렇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강한 지지 구간 또는 저항 구간을 찾을 때는 강한 거래량이 실렸을 때 매물이 있는 곳 또는 지속적으로 공통되는 자리들 이 두 가지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7,300원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줬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피니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격 의료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은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되는 비중은 아니다. 다만 이 기업의 추가 매수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비중을 가지고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7,300원 부근, 죄송합니다. 6,300원 부근인데 이 6,300원 부근에 다시 올라올 때는 이 구간이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정리하는 쪽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손절 없이 좀 더 이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신 금액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살펴봤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손절 타이밍은 조금 지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6,300원 선 저항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 오늘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할 세 가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에도 또 코멘트 남겨주시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인데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종목 상담 내용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죠.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찐님이네요. 이번에는 자연과 환경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2,400원의 매수가, 비중 20%입니다 하셨습니다.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가 질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시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하락인데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찐님의 간절함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지금 가격이 1,400원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심적 상태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뭐 내가 저점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것보다 더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가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 현재 시장에서 내가 모든 거를 포기하고 정리하고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좀 정신을 잘 차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오늘 뭐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연과 환경 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과연 이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 상황에서 흔들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 시점에선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환경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용산 이제 미국의 주한 미군 부지를 이제 공원 조성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과거에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의 공원 부지에 한 차례 뭐 사업을 참여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뭐 어떤 기업 가치보다는 테마주로서 시장이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최초에 체크를 했던 그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타이밍 자체는 좀 놓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큰 내가 욕심보다는 최소한 손실을 줄이면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도 20%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21선도 이탈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하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00원 구간에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 구간을 좀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비중을 2에서 30% 정도는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일단 거래량이 들어올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최소한의 손실을 보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종목이었고요.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도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찐님, 손절 잘하는 것도 전략이니까 또 종목 갈아타기 하시거나 저희 전문가들의 종목도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 오픈해봅니다. 문영은 님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다시 한번 원격 진료 관련주가 나온 것 같습니다. 5,790원에 매수가고요. 비중 20%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반등 가능성과 손절 라인 부탁드려요 라고 아래쪽에 또 코멘트도 남겨주셨네요.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5,750원에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분은요. 되게 양호한 편입니다, 오늘. 네. 한 100원 미만의 손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5,79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구간에선 전량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일단은 정리하자. 지금 그렇게 큰 손실폭이 아니거든요. 오늘 아마 매수를 하셨거나 전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비중 20%를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내가 저점이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락 추세에서는 내가 매수를 하는 관점이 아니라 관망하다가 하락 추세가 멈춰지는 타이밍을 그때 점진적으로 관심 갖는 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기술특례 상장을 했는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뭐 물론 기술특례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술특례 상장을 했다라면은 해당 요건에 뭐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은 제가 투자를 잘 안 하는 관점이라고 말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라이프 시메틱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제 흑자 전환하는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의료 관리, 이제 원격 의료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일지 모릅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최저점을 경신한 만큼 지금 구간에선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음 타이밍에 반등 타이밍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시멘틱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구간 정리하자라고 시원하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제발 도와주세요 님입니다. 파맵신 종목이고요. 18,700원에 70%입니다. 어찌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자, 파맵신 종목 코스닥입니다. 제약 쪽이죠. 항암제 쪽인데 자, 이 종목이 지금 4,500원입니다. 매수가가. 지금 가격이 4,500원이고요. 18,700원에 지금 들어가 계신데 지금 혹시 분할을 했나요, 이 종목? 아니면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을 주신 게 지금 어떻게 하면은 탈출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네. 주셨는데 사실 이제 파맵신이 만약에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것은 그만 엄청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나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맵신 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어떤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이 있고요. 사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마음은 아플 수가 있겠지만은 비중을 뭐 절반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줄이면서 그런 이제 줄인 이제 현금을 확보한 걸 가지고 다른 종목에 좀 갈아타는 걸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대응을 도와드릴 수가 없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맵신 기업 내에 어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닉네임 제발 도와주세요 님이었는데 지금 비중도 너무 높으시고요. 매수가도 너무 높으신 상태입니다. 종목 갈아타기 역시나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이었고 제약바이오 섹터 항상 매매 결정하실 때 꼭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이 코너가 끝나고 나서도 이태우 전문가님을 계속해서 만나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무료 방송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오늘 종목 상담에서도 봤듯이 지금 시장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분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연 시장을 계속해서 남아있어도 되느냐, 투자를 계속해서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시장은 지금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관점을 또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혼자서 시장 보면서 너무 힘드신 분들께서는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늘 힘든 장 함께 이겨내시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무료 방송 주제 지금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한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든 장입니다. 금요일 마감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